안녕하세요. 경제매거진 블록체인 마스터 아나운서 최시윤입니다. 블록체인이 미래 금융산업의 혁신 동력으로 대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블록체인의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오늘 소윤권 마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윤권입니다. 네, 그럼 신뢰를 주는 기술 블록체인 마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마스터와 매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 세상을 뒤바꿀 기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스터님 힘차게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익하고 알찬 블록체인의 미래 이야기, 블록체인 마스터 오늘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알찬 이야기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혁신할지 진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터님, 저희가 지난 시간 NFT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직접. 네네. 그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실감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나요? 예,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투명하게 확인 가능한 바로 그것. 이런 거창한 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뭔지 상상이 가십니까? 아니,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하면 저는 제가 즐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SNS가 바로 떠오릅니다. 예, 뭐 물론 SNS도 그거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네. 블록체인 기반의 조직으로 운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곁을 떠날 수 없고 떠나서도 안 될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다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다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 2회 때인데요. 네. 다오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다오. 예. 어렵죠? 다오. 아니, 제가 다오가 사실 저희가 3화 때도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아주 기억을 곱씹어서 되돌아간다면 2화 때 그 국보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국보를 맞습니다. 사기 위해 저희가 다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다오라는 건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냥 한국말로 다오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다오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라고 하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도 탁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네. 저도 사실 딱 하나 기억하고 있는 게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다. 이거 하나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또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가상세계에서 완전하게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으로서 다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다오가 유명하게 된 재밌는 배경 이야기들을 하나 해드릴 거예요. 오, 궁금합니다. 예, 바로 미국의 컨스티튜션 다오라는 겁니다. 예, 미국 소더비라는 경매 회사에서 네. 미국 헌법의 초판본이 나왔어요. 오, 예전에 초판본이 나왔는데 재밌는 건 이 헌법의 초판본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사려고 시도를 했어요. 오, 되게 특이하네요. 그냥 십시일반 모으는 방식이었지만 네. 이 십시일반 모으는 방식의 어떤 조직체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바로 암호화폐로 돈을 모아서 초판본을 사려고 했었던 움직임인데요. 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것도 조직을 꾸려서 그러니까요. 뭐 헌법 초판본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얼마가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감이 좀 예상을 해보건데 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헌법 초판본이라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돈을 넣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뭐 300만 달러?
조금 더 쓰시죠. 좀 더 쓸까요? 그럼 한 400만 달러 정도? 예, 안타깝지만 네. 공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에? 정답은 4,200만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모였던 겁니다. 네. 저는 지금 공이 하나 더 붙었다고 해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 잘 정도로 들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돈을 예, 넣었던 맞습니다. 거네요. 바로 이 기상천외한 금액을 모으는데 결정적인 큰 역할을 한 게 다오입니다. 이 다오는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인데요. 네. 다오라는 조직을 다 같이 만들어서 이 안에서 암호화폐를 만들어요. 돈은 이더리움으로 모금을 해서 피플코인이라는 것을 발행을 해요. 네. 그래서 헌법 초판본 경매에 참여를 했죠. 근데 아쉽게도 그 초판본을 사지는 못했어요. 2등이 됐거든요. 아, 그런데 문제는 2등이 됐으니까 이제 그 모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낙찰 실패로 난 돈을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환불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500억 원 정도의 돈인데 네. 이거를 일일이 환불하려니 어렵죠. 음. 근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고요. 이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 가치를 창출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대충 뭐 4,200만 달러의 절반 정도 해당되는 2천만 달러 정도를 이더리움으로 다시 환불을 해줬고 그중에 절반 정도는 환불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피플코인을 발행해서 피플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이더리움을 돌려받지 않는 대신에 피플코인이라는 어떤 그 가치에 주목한 거죠. 이 피플코인이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컨텐츠랑 결합시킨다면 무언가 밈화돼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면 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절반 정도는 환불을 받지 않았어요. 와, 이렇게 또 뭔가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혹시 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환불받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지는 않았나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면은 사실 없는 돈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놀라운 건 실제로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 이게 단순한 경매가 아니라 네. 헌법 초판본을 처음으로 다오라는 방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고 상징성이 생기면 코인의 가치가 오른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러한 밈화된 밈코인에 베팅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와.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이런 형태의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면서 다오라는 게 세상 밖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헌법 다오, 컨스티튜션 다오 덕분에 다오는 한 방에 유명세를 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마스터님이 한방이라고 표현하시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또 그 반대의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모든 일에 좀 순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오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먼저 다오가 어떤 건지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오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직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직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주식회사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한회사, 사람이 모인 그 작게는 우리 계모임도 있겠죠. 있죠. 예, 어떤 형태의 조직이 사람을 모아서 조직한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오는 블록체인 기반 공동 투자 조합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비슷하실 거예요. 예, 일반 조직과 다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오는 투자 현황, 분배 현황, 운영 과정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요. 이 말은 소수의 경영인들에 의해서 회사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 다음에 조합과도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독특한 형태의 인적 결합체로서 블록체인이 그려내는 미래 기업의 모습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다오가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래 기업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가 또 미국에도 있다고요? 미국에는 실제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와이오밍주를 비롯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 다음에 다오 LLC 회사의 형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죠. 그러게요. 이런 흐름을 우리나라도 거스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스위스 역시 마찬가지로 다오 형태의 회사가 조직되고 정식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현재까지도 개념이 정립되어 가는 게 다오인데요. 추가적으로 덧붙일 만한 것도 있을까요? 예, 지난 저희가 2화에서 부동산 재개발 조합을 어떻게 다오로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네. 뭐 당연하게도 실정법 범위 내에서 무리 없이 조직되고 운영될 수 있는 다오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다오 자체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한 조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정법의 경계선에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이 아닌 조직에서 필요한 다오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뭐 가령 정치 자금 모집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 뭐 현재는 정치 자금을 후원하고 기부금품 영수증을 받는 구조로 비용 처리가 되는데요. 네. 이런 정치 자금 후원 방식에 다오를 적용한다면 뭐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투명한 자금 집행. 그러네요. 내가 낸 정치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죠. 투명하고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비리라든지 비밀 같은 것들이 사라지겠죠. 조금 더 투명하고 다르게 운영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될 것이고 이 조직의 사회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들이 다오 운영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정말 이게 재미있어지는 게 지금 기업의 조직뿐만 아니라 정치 후원까지도 지금 사회 전반적인 구조에서 다오가 구현될 가능성을 볼 때 이 웬만한 건 다 이루어질만 하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다오는 최근 이제 막 생겨난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막 듣기 시작해서 그런지 아직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실제로 다오는 지금 최근에 생성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더리움이 처음 생길 때부터 네. 더 다오라는 형태로 다오 조직이 만들어졌었어요. 뭐 이더리움이 지금 우리가 다오를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는 추후에 저희가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NFT 기반의 다오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지 NFT 기반이 아닌 FT 기반, 펑저블 토큰이라고 하죠. 네. 흔히 말해서 암호화폐, 암호화폐 기반, 토큰 기반의 다오는 이미 이더리움의 탄생과 더불어서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FT 기반의 다오는 운영체계상에서 약간의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라는 게 돌아가는데 허점이 문제라기보다는 철학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통된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조직으로서의 다오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FT 기반의 다오는 구성원의 공통된 가치라기보다는 FT를 많이 소유한, 암호화폐를 많이 소유한 집단의 의사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투표 기능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의안을 제시할 수 없고 그거에 대한 선별 투표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가치를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어떤 투자를 위한 조직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여러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아니 그런데 더 다오라고 하는 조직에서 이 모였던 돈 가치가 엄청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그랬죠. 근데 이 관련된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켰고 오작동이라 하면 엄밀히 말씀드리면 약간 해킹 이슈가 좀 있었어요. 어머. 이 돈의 3분의 1 정도들이 네.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죠. 역시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큰 돈이 오가는 걸 보고 나면 걱정이 앞서거든요. 예, 역시 해킹 문제가 생겨났군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블록체인 자체가 이더리움 자체가 해킹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늘 말씀하시는 항상 것 중에 문제는 하나죠. 조직이 해킹되거나 네. 무언가 중간 데이터베이스들이 항상 해킹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죠. 네.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때? FT 기반의 다오가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FT 기반의 다오가 한계가 있고 이런 FT 기반의 조직 형태는 이제 의미가 없구나고 판단을 해서 몇 년간 다오에 대한 이슈는 쑥 들어갔습니다. 네. 쑥 들어가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수단이 등장한다면 실은 다오라는 조직은 매우 유용한 조직인 겁니다. 네. 이걸 NFT가 극복한 겁니다. 오. 최근에 NFT가 등장하면서 그때 더 다오의 뼈아픈 실수, 이게 보완이 된 겁니다.
FT 암호화폐 기반의 다오 조합은 조금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NFT와 다오의 조합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지금 새롭게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다오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요즘 다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가장 핵심적인 건 의사결정의 구조 변화입니다. 네. 헌법의 초판본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일념과 같은 공동의 목적을 수평한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헌법의 초판본은 모두의 것이다라는 공통 가치를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를 하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고 어떻게 합의를 이뤄낼 것인가. 이게 FT 기반에는 어려웠어요. 네. 하지만 NFT 기반의 어떤 투표, 의사결정 구조를 가미한다면, 스마트 컨트랙트로 가미한다면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 구조, 공동의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럼 그때 등장했던 다오와 지금 현재 등장한 다오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과거의 다오는 FT 기반이라서 특정 운영 주체의 사업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조직의 운영 노선이 정해졌어요. FT로 참여한 주체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였어요. 네. 개개 FT로 참여한 사람들은 실은 소외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다오는 NFT 기반의 다오는 기존의 투표 방식을 통한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이에 따른 경영이 가능해졌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NFT를 발행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다오 조직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실은 네. 결국에 가다 보면은 설명을 드려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라는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하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네. 뭐 NFT를 발행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정 주체가 특전이 주어지는 NFT를 판매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다오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는 NFT를 기본으로 전제하는 건 똑같지만 네. NFT의 의사결정 구조, 투표 기능이죠. 의사결정 구조를 첨부해서 NFT 보유자들이 프로젝트의 자금 투자자인 동시에 프로젝트의 의사결정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오에 관한 NFT 소유자들은 투자자인 동시에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양자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건 또 어렵습니다. 예컨대 NFT를 발행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NFT 홀더들이 다오 홀더로 신분이 전환되는 기능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 탁 자르듯이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네. NFT는 투자를 만들어내는 어떤 투자 측면에서 다오는 투자의 측면과 운영의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NFT는 투자 측면에서 그리고 다오는 투자와 운영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될까요? 이해가 되는 걸까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NFT만 발행할 것이냐, 다오까지 조직할 것이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군요. 이 다오에 대해서 제가 처음 이야기를 들었던 게 이 다오로 저희가 처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 좀 더 듣고 싶은데 어떻게 오늘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뭐 당연히 해드려야죠. 국보다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궁금하실 줄 알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늘 국보다오를 통해서 다오의 모든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보다오 내셔널 트레저 다오라고 하는데 국보다오는 간송미술관이 K옥션을 통해서 내놓은 국보 2점을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기 위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국보 2점이 뭐였냐면 국보 72호인 개미명 금동 삼존불 입상. 네. 이름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개미명 금동 삼존불 입상이고요. 네. 국보 73호 금동 삼존불감이라고 합니다. 간송미술관에서 어쩔 수 없이 내놨어요.
상속 때문에 내놨죠. 아니 이거 제가 찾아봤더니 국보 자체가 경매에 올라왔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다라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국보가 경매에 올라와 있다?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국보다운은 2022년 1월 23일에 처음 모집을 시작한 이후 3일 만에 대략 한 24억 정도가 모였습니다. 와. 클레이튼을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요. 네. 다만 국보 2점을 구매하기 위한 최소 모금액이었던 50억 원에 미치지 못해서 경매 참여는 아쉽게도 불발에 이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환불 처리가 됐고요. 네. 다만 국보다우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영역에만 머무르고 있던 NFT 개념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NFT를 기반으로 한 다오 조직이 국내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처음에 스타트를 끊어줬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러네요. 이게 뭔가 그 미국에서 헌법 초판본을 사려고 했던 시도와 뭔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미국의 컨스티튜션 다오가 미래 조직 산업을 시사하는 바가 컸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다시 재조명을 받을 만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국보 다오를 통해 확보하지 못한 국보가 다른 다오로 넘어갔다고요? 예, 맞습니다. 국보다우를 통해서 낙찰받으려고 했던 국보 2점 중 하나인 네. 국보 73호 금동 3점 불감이 알고 보니까 헤리티지 다오라는 곳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헤리티지 다오로. 예, 헤리티지 다오 참여자 56명이 네. 이더리움을 32억 원 정도 모아서 금동 3점 불감을 낙찰받은 다음에 소유권의 51%를 간송미술문화재단에 기부를 했죠. 경매에서 다오가 국보를 낙찰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보 다오는 2점을 다 이 경매를 받으려고 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국보다오는 네. 그런 문제가 있었죠. 국보다오가 처음부터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인수하자라고 생각하고 25억 원을 모집을 하려고 했다면 실현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헤리티지 다오 같은 경우는 전략을 잘 세웠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보다오만 알고 있지 헤리티지 다오는 잘 모르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실속을 챙겼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실속을 챙겼다고 표현한 이 헤리티지 다오는 어떤 곳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헤리티지 다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리티지 다오는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싱가포르 법인이 조직한 다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해외에 국보가 팔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헤리티지 다오가 금동 3점 불감의 51% 지분을 간송문화재단에 기부를 했고 금동 3점 불감은 간송미술관에 남아서 계속 전시될 예정입니다. 거액을 들여서 사들인 문화재의 지분 과반 이상을 다시 간송미술관에다가 기부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네. 헤리티지 다오는 금동 3점 불감을 구매하기 전부터 과반이 넘는 지분을 간송미술관에 기부해서 국보를 다시 되팔 수 없도록 구조를 짰어요. 우와. 이 구조를 투표를 통해서 짰다고 합니다. 네. 이 다오의 의사결정 구조를 극대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다만 헤리티지 다오는 소유권을 기증하는 대신에 금동 3점 불감과 관련된 NFT를 발행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오가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이기 때문에 예, 가능한 투표를 구조죠. 통해서 이렇게까지 또 가능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헤리티지 다오가 금동 3점 발음도 어렵습니다. 네. 금동 3점 불감을 네. 다시 간송문화재단으로부터 뭔가 회수할 수 있다. 이건 참 어렵습니다. 네. 51%를 넘긴 이상 49%를 가지고 지분으로 뭔가를 의사결정을 하기가. 바꿀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현명한 결정을 했고 금동 3점 불감이 만들어내는 어떤 컨텐츠의 가치를 NFT를 통해서 활용하겠다라는 헤리티지 다오의 전략은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문화재에 대한 다오의 영역이 이 긍정적으로 극대화된 이 사건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블록체인 기술 다오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대표 주자인 이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스터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산업이라는 강렬한
강력한 힌트 때문에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네, 뭐죠? 영화 맞습니까? 그렇죠. 요즘 영화 문화 산업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바로 영화죠. 흔히들 영화는 종합 예술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기존 영화 제작 형태와 달리 NFT를 이용한 다오 형태로 영화를 제작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고자 이치훈 PD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치훈입니다. PD님 간략하게 저희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영화를 만드는 프로듀서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올드핸드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요. 네.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지는 이제 20년이 좀 넘었고요. 그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또 특이하게도 중국에서 영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와, 제가 듣기로는 영화 제작 관련해서 굵직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역시 중국에서 활동했던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셨던 거죠? 네, 그런 것이 이제 상관이 있고요. 그 처음에 영화를 할 때부터 저는 국제간 공동 제작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뭐 일본, 미국 등하고도 협력을 했었었는데 중국하고 인연이 제일 많았네요. 네, 피디님 그럼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이 영화가 흥행을 잘 하고 나면 보상을 어떻게 하면 이 전 스태프들에게 다 골고루 잘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또 이 영화라는 게 자본이 있어야 또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네. 것도 또 어떻게 하면 자본도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은 최근에 저희 대한민국 영화계 혹은 영상업계의 상황은 네. 과연 이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네. 굉장히 많은 많은 데로부터 이제 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대한민국 콘텐츠가 그 해외에 많이 나가서 이제 호평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좋고, 그런데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은 어떤 그 일들이 변화를 겪게 되면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좀 있겠죠. 대표 아까 금방 그 사회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대로 그 영화가 흥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보상이 과연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느냐. 네. 결국은 그거는 계약의 문제일 수도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투자와 제작의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여전히 이제 시도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오징어 게임 같은 큰 성공한 드라마가 네. 결국은 그 IP가 아주 헐값에 넷플릭스에 넘어갔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IP를 확보하고 그 IP를 창작자의 어떤 그 창작의 크리에이티브를 보장받고 네. 또 그와 더불어서 그 창작물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참여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발전해 나갈 방향인 것 같고요.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아직은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다오나 이런 어떤 그 방식을 통해서 점차 개선돼 나갈 수 있는 방향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좀 더 점차 요즘 너무 한국 영화 또 한국 영상 이런 것들이 큰 이슈를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좀 맞게 좀 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공이나 어떤 찬사가 있은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어떤 보상까지 같이 합리적으로 따라준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만족하고 더 이제 힘을 내서 이제 화이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사실은 이 창작 작업, 특히 영상 작업의 어떤 수혜, 성공에 따른 어떤 수혜라는 것은 조금은 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혹은 어떤 그 투자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약을 할 당시부터 그거에 관련된 어떤 개선의 노력이 좀 보여져야 될 것인데 그러면 그 계약의 방식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거와 최근에 이 NFT 혹은 어떤 NFT의 방식을 통해서
그 스마트 컨트랙을 한다라든가 하는 식을 통해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은 그 과정의 프로세스의 낭비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보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굉장히 좀 투명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절실하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영화 산업, 영상 산업 전체가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또 그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네. 기왕이면은 이 IT 강국인 한국이 그런 것을 좀 더 앞서 나가서 지금처럼 좋은 어떤 그 대한민국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는 시기에 시스템적으로도 좀 더 선진적인 발전적인 시스템이 좀 선도적으로 나와서 활용이 된다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 NFT를 기반으로 한 다오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실제 영화를 제작할 때 그리고 또 이걸 그 이익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배분할 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형태로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그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와 있다라고는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다오라는 것을 비단 어떤 그 성공 혹은 어떤 그 실패에 대한 어떤 성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다오라는 시스템이 창작자의 창작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그 창작물을 향유하는 관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그다음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그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오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과물에 대한 어떤 분배 또 그 분배를 하기 위한 투명한 어떤 그 관리뿐만 아니라 다오라는 정신 자체에 좀 걸맞게 이 영화 한 편 한 편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 뜻이 정확하게 블록체인 기반의 그 NFT로 그 스마트 컨트랙이 잘 기록이 돼 있고 하다 그러면 이제 잘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창작자가 창작을 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좀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 쪽의 시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아직까지는 조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 나온 것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새로운 개념이고 새로운 기술입니다. 네. 새로운 개념이고 새로운 기술인 이 다오를 진짜 우리가 또 영화계 한 획을 긋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에서 빠르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마스터님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어떤가요? 영화계에서 다오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뭐 영화 제작 단계가 복잡하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저희 우리 이춘 PD님 그리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 비전문가 입장에서 영화가 정말 종합예술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로그라인,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시나리오, 프리비주얼, 뭐 단편 파일럿, 장편 완성. 네. 이거 그 시청자분들도 잘 어렵네요. 모르시죠? 네, 어렵네요.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영화 제작 시스템을 보면 시나리오 단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투자 단계를 다오 조직을 통해서 앞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가 영화 제작을 위해서 혹은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을 하자. 네. 이런 의사결정 혹은 아이디어 단계의 어떤 몇 글자만이라도 가치가 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투표를 서로 할 수 있겠죠. 의사결정 구조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시나리오를 어떤 식으로 할까? 우리가 무언가 뮤지컬 영화를 하나 만들겠어. 네. 라라랜드 같은 걸 만들겠다. 뭐 아리랑랜드를 만들겠다라 만약에 한다면 여기에서 뭐 해피엔딩으로 할 것이냐, 새드엔딩으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열린 결말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투표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해피엔딩으로 가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나리오 제작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시나리오 후보군을 추출할 수도 있어요. 후보군을 추출해서 투표도 가능하고 네. 더 나아가서는 뭐 제작 배우, 그 주연 배우를 누구로 할 것인가. 오, 좋네요. 그냥 열린 투표는 어렵겠지만 네. 계속 고민하겠죠. 조직들이 계속 고민하겠죠. 출연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토너먼트 선발전도 가능할 것이고 결국에는
뭐 모 배우 이렇게 둘로 압축됐을 때 투표를 통해서 주연 배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제작 과정에서 다오 조직이 활용이 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가 단계 고비마다 어떤 자금을 투자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가능할 수 있어요.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시나리오 자체가 독자적인 IP가 됩니다. 네. 이게 독자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게 돼요. 네. 그럼 나는 제가 다오의 참여자인데 아리랑랜드의 참여자인데 나는 아리랑랜드의 시나리오만 봤으면 됐어. 근데 나는 여기 더 안 가고 싶어. 그랬을 경우에 NFT 판매를 통해서 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구조에서는 한 번 투자하면 영화가 상영돼서 수익 분배가 되기 전까지는 자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어렵죠. 근데 다오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 매듭을 짓고 다음 네. 단계로 나가자. 각각의 파트를 세분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다오를 영화 제작에 활용을 했을 때 이점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비슷한 형태로 크라우드 펀딩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PD님. 이 크라우드 펀딩은 어떤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은 사실은 저희 그 영화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네. 그런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 또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전문 업체와 결합을 해서 하는 개념인데 글쎄 뭐 P2P 그 투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아마 시청자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보통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자원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돈이 되겠죠.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족한 돈 혹은 필요한 돈을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 전문적인 어떤 투자 기관 어떤 그 회사로부터 받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그 업체를 통해 가지고서 일반 대중에게 받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있었는데 다만 여기에서 조금 그 불편한 점은 그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던 그 참여자가 그러니까 네. 이제 투자자의 한 사람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분이 아까 우리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에 그 투자의 어떤 권리를 누군가에게 이전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 NFT 기반의 다오를 한다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 NFT를 통해 가지고 권리를 이양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오가 좀 더 선진적인 어떤 방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다오를 활용하면 확실히 NFT를 뭐 이양한다든지 그 투자금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은데요. 이 다오 기반으로 영화를 제작할 때 이 점 외에도 또 더 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다오의 가장 큰 이점은 사실은 다오라는 것이 워낙 방대한 어떤 그 그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상업 영화라든가 이런 상업 영화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이긴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기존의 상업적인 시스템, 다시 말해서 상업적인 투자와 배급 시스템에서 만들어지기가 어려웠던 그런 창작물들이 이런 다오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다양한 어떤 창작물에 그 필요한 어떤 자원을 좀 수급받아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오가 활성되는 거에 가장 큰 선명한 이점들은 좀 더 다양한 창작물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창작물들을 또 많은 관객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이유로 지금 다오를 기반으로 한 영화 제작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한국에서 이 다오 기반 영화 제작 플랫폼을 진행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마스터님? 글로벌 마켓에서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건 뭐 시청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수한 인적 자원, 좋은 콘텐츠, 좋은 시나리오, 그리고 역동적인 사회 환경이 창의적인 작품 설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컨대 뭐 기생충, 뭐 그렇죠. 오징어 게임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뭐
드라마 같은 경우도 우영우. 네. 예, 우영우 즐겨보고 있습니다. 너무 경쟁력이 있어요. 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흐름을 통해 각종 영화제에서 대한민국 영화가 입상하고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영화에 대한 니즈와 기획력 그리고 높은 수준의 문화산업을 배우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플랫폼 형성에 딱 좋은 기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올드엔지와 저희 엠버스가 뭐 합작해서 다오다라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한국이라는 배우지 테스트베드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고 단순히 테스트베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글로벌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의 멜팅 스팟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아우러지는 하나의 한국만의 컨텐츠가 전 세계 컨텐츠로 확산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영화를 결국에는 할리우드의 대체제로 혹은 할리우드의 보완제로 대한민국의 영화 산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다오 플랫폼을 통해서 영화 제작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듣다 보니까요, 이 다오가 영화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문화 산업에는 어떻게 좀 적용이 될까요, PD님? 저는 일단 창작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다오 시스템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뭐 뮤지컬이라든가 어떤 연극 네. 혹은 어떤 아주 젊은 사람들의 그 특별한 어떤 어떤 파티 활동, 예를 들어서 어떤 스트리트 댄스 경연대회, 뭐 이런 네.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시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오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그 창작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또 같이 즐기는 어떤 문화가 자연스럽게 많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영화라는 것은 그런 어떤 산업들 중에서도 가장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늦게 그 시작하는 어떤 경향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다오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어떤 시스템을 좀 빨리 만들고 싶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금방 뭐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여러 컨텐츠들이 무한히 나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은 어떻게 문화 산업에서 이 다오가 또 어떻게 활용이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에서 좀 생각을 네. 해보자면 국내에서는 실은 B급 영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예, B급 영화라든지 좀 뭔가 마이너한 어떤 취향의 어떤 컨텐츠들이 네. 보편적으로 상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는 거, 특정 분야의 매니아층이 형성된 영화가 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독립영화가 활성화된 시장이 실은 영화 산업의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장르, 다양한 주제의 독립영화가 활성화될수록 상업영화가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펀딩 구조에서 다오를 통한 펀딩 구조가 형성되고 다오를 통한 영화 제작이 시작이 된다면 아무래도 소수의 자본이 필요한 영역, 그 특이한 주제, 어떤 매니아층 이런 부분들이 만족할 만한 작품들이 계속해서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단적으로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제가 부산국제영화제지 않습니까? 네.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희가 극장에서 볼 수가 없는 영화가 태반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아니면 그 부산국제영화제가 아닌 다른 영화제에 출품되는 작품들 보면 굉장히 우수하고 놀랍지만 상업화되지 않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영화 제작까지는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그게 상업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오 조직을 통해서 투자,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수익 분배까지
조직화시킬 수 있다면 굳이 다오 조직이 아니어도 이런 건 가능해요.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효율화시킬 수 있다면 다양한 영화가 국내 산업의 영화 산업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그럼 끝으로 두 분의 각오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PD님은 이 네. 다오를 기반으로 한 앞으로 영화 또 그리고 문화 산업에서 어떠한 뭐 역할을 하실지 어떠한 걸 좀 바랄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처럼 이제 제가 영화인인 것이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NFT, 다오 이런 개념들을 공부하고 있고 실제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쭉 얘기해 나왔던 그런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제작자들을 위한 어떤 그 플랫폼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서 보다 많은 어떤 작품들을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좀 더 창작자에게 힘이 되고 또 실제로 그 영화를 보는 그 관객들에게도 더 많은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어떤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블록체인에 대한 다양한 혁신 기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주목해야 할 미래 산업, 안정적인 기술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신뢰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상 블록체인의 숨겨진 이야기와 완벽 이해를 돕는 블록체인 마스터였고요.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저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설명드리고 특히나 영화 콘텐츠 산업 관련해서 다오를 소개했던 것들은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블록체인 마스터를 이어가면서 하나하나 저도 역시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향후 미래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4차 산업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민한 결과 4차 산업은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간단한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의 주인은 실은 AI나 블록체인의 기술이 아니라 실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그 모여진 사람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술을 개발시키고 그 기술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블록체인의 활용 영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돌아볼 수 있었던 건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지 못했는데요. 블록체인의 의미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또 오늘 이야기 나눴던 다오까지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청하신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마스터였습니다.